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1부입니다. 충청권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오는 26일부터 요양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충청권 의료진들이 접종을 받게 될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 냉동고를 비롯해 접종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에서도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접종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있는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만 3천여 명에게 우선 접종됩니다. 접종은 요양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보건소 및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행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추가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접종 일정이 결정됩니다. 천안 실내 배드민턴장에 마련된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선 다음 달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북 지역의 의료기관 종사자 8천여 명과 코로나19 대응요원 2천여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센터는 접종구역과 예진구역, 접종관찰구역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초저온 냉동고를 비롯해 예방접종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곳에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며 4명의 예진의사가 근무해 하루 최대 600명의 접종이 가능합니다.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접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군의관께서 2분이 파견됐고 순천향병원에서 2분이 확보함으로써 의료진 문제는 100% 확보됐다. 센터 운영을 맡은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오는 24일 모의 훈련을 통해 최종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 컴퓨터와 같은 장비들은 모두 구비된 상태이고 24일경에 저희가 백신 접종 모의훈련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해서 모의훈련을 통해서 모자란 부분을 좀 보충을 하고 질병청과 이제 협의를 해서 그 화이자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백신 접종 일자는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한편 충남은 올 1분기 내로 4만 6천여 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시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다음 달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열린 시장실을 운영합니다. 천안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박 시장을 직접 만나 건의사항이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논의된 안건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상에 공개할 예정이며 참여자의 후기 작성도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교육부로부터 직업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직업교육혁신지구는 지역별 전략 특화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계교와 직업기업, 지역대학이 협력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입니다. 전국에서 5곳이 지정됐으며 충청권에선 천안이 유일합니다. 앞으로 천안 6개, 아산 1개 직업계교를 대상으로 연간 8억 원 이상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축산물 위생점검과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합니다. 단속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며 식육 포장 처리업과 식육 판매업, 정육식당이 대상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위변조와 원산지 표시, 식육 매입 매출 서류 등입니다. 천안시 도서관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자책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독형 전자책은 기존 소장형 전자책과 달리 5만여 종의 도서를 대출 인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도서관 회원증 소지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와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앱을 통해 1인당 월 최대 5권을 14일 동안 대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과 같은 비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등교 중지 조치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세종시 관내 학교의 학사 운영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김우순 기자가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입니다.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가 3월 새학기 시작까지 이어지면 학생들의 등교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시차 등교 등을 통해 전체 등교할 수 있습니다. 초등 1, 2학년을 제외하곤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하도록 한 교육부 지침보단 다소 완화된 것으로 최대한 많은 학생이 등교할 수 있도록 한 세종시 교육청 방침에 따른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학교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최대 등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등교 수업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최대 등교를 원칙으로 거리두기 1단계에선 모든 학교가 등교하도록 하고 2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모두 교육부 지침보단 완화된 것으로 세종시 전체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아래고 지난해 학교 내 전파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론입니다. 또 원격 수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집도 제외 대상 역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까진 돌봄이나 특수학교 학생 등에 대해서만 밀집도 기준의 예외를 적용했다면 올해부턴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도 거리두기 2단계까진 밀집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유치원은 2.5단계까지도 43개 모든 단설 유치원이 전체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이러한 등교 확대 원칙은 학교 내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감염원에 접촉하지 않도록 소독을 그야말로 일상화할 방침입니다. 학교 시설은 전문 업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조출입구나 화장실, 상담실 같은 학기 중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소독을 하는 한. 한편 세종시에선 지금까지 학생과 교직원에게서 3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모두 학교 밖 감염이었고 학교에서의 추가 확산은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가정방문 산후조리를 이용하는 산모들이 안심하고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 관내 21개 기관에서 일하는 121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앞서 산후조리원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검사 대상 전원 음성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올해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을 포함한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점과 상가의 소상공인 등 53곳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거용, 경장용, 공공기관 등의 경우 이번 임대료 경감에서 제외됩니다. 세종시가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에 시는 코로나 관련 건설공사 현장 전수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6일까지 관내 대형 민간 공사 현장 40곳과 공공공사 현장 11곳 등 51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현장 점검에서는 휴게 공간과 회의장, 하청업체 등 방역 취약 부분을 중점 점검하며 미흡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확인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한편 세종시는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공사 현장을 일시 폐쇄하고 구상권 청구 등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정식 개관한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다음 달부터 첫 대면 교육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시청자 미디어재단은 3월 상설 미디어 교육 강좌와 시설 활용 교육에 대한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설 강좌는 프리미어 프로와 친해지기, 영상 제작 첫걸음, 방송 스피치 등 모두 4개 과정입니다. 수강 정원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소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며 모든 교육은 무료에 따른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이달 말 정년 퇴임을 앞둔 현직 교장이 천안에서 7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퇴임 이후 전업 작가로서의 삶이 더 기대된다는 최모영 교장을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캔버스 위에 스티로폼과 모래 등을 섞어 만든 작품입니다. 형형색색의 1000조각을 이은 조각보를 연상케 합니다. 42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 천안 직산초등학교 최모용 교장의 개인전, 순간 그리고 지금입니다. 제각각의 모양들이 어우러져 한 형태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조각보처럼 일상의 순간이 모여서 지금이라는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첫 번째 전시를 시작으로 이번이 벌써 7번째 개인전입니다. 학교와 작업실을 오가며 틈틈이 만든 작품 약 60점이 걸려 있습니다. 가족여행에서 만난 피라미드처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최모용 교장. 그래서 그의 가방엔 언제든 꺼내서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노트가 담겨 있습니다. 최 교장은 미술 교육을 전공해 젊은 시절부터 작가를 꿈꿔온 만큼 정년 퇴임의 서운함보다 전업 작가로서의 제2의 인생이 더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더 넓은 작품 세계를 펼쳐볼 생각입니다. 현직에서의 마지막, 아니 전업 작가로서의 새 출발을 알리게 된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북부권인 둔포면에 국립체육센터가 건립됩니다. 배방탕정 일원에도 체육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권역별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배방 스포츠센터입니다. 탁구와 배드민턴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비롯해 체력 단련장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길이 25m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이 설치돼 방축동이나 배미동까지 가지 않아도 수영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배방 스포츠센터를 시작으로 아산 지역 내 체육센터가 속속 확충됩니다. 먼저 둔포면에는 길이 25m 규모의 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됩니다. 다목적 체육관을 겸비하며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입니다. 배방읍 장제리 일원에도 체육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현재 부지 선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센터로 늦어도 오는 2025년쯤에는 준공될 전망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가까운 거리에 걸어서 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쪽으로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 여기에 오는 2023년까지 방축동에 반다비 체육관이 준공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영인중학교, 2023년에는 남창초에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이 줄줄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22일부터 수소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규모는 30대며 대당 3,450만 원을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총 물량의 10%는 장애인과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하며 하반기에 39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신청자는 수소 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제조 수입사는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산시 온양 123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맹의석 의원이 제언한 신정호 이순신 동상 이전 필요성에 대해 들어보시죠. 본 의원은 근본 발언을 통해 아산시를 대표하는 교역물에 대하여 특히 인물의 동상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발언의 제목과 같이 이순신 장군 동상은 어디에 있나요라고 대한민국 국민과 아산 시민에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광화문 앞 세종로 대로에 있다고 대부분 답하실 겁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토대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 설치 장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은 광화문 광장, 여수는 자산공원, 통영은 이순신 공원 내, 부산은 용두산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명과 같이 설치 장소는 다수의 시민과 외부의 방문객이 많이 통과하는 자리에 위치하여 해당 도시와의 관련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산을 알리는 충무공 이순신 동상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신정호 관광지 구석에 위치해 있습니다. 설치 당시 적정의 장소로 결정되었겠지만 현 시점으로 봐서는 상기와 같이 거론된 다른 도시의 장소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온양온 전역 광장이나 관광호텔 사거리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엉뚱한 이야기가 아닐지 모르겠으나 신정호에 위치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지금이라도 해당 장소로 이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접 도시인 천안의 설치 사례로는 남파 오거리의 이동영 선생, 충무병원 사거리에 유관순 열사의 동상을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볼 수 있도록 하여 천안의 대표적인 조형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지역에는 공주의 무령왕, 보령의 김광지 지사, 부여 논산의 각각 계백장군, 홍성의 김자진 장군 등의 동상이 시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장소의 예를 들며 설명해 드렸습니다. 현재의 설치 장소보다는 외부의 방문객들이 아산시를 방문 시 이 지역에는 이런 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도시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찾을 수 있는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 과정 중에 확인한 바로는 세종로의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이번 세종대로 공사 시 옆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제안합니다. 신정호의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온양온천역 앞 또는 관광호텔 로타리로 옮기는 것을 시민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지역의 인물을 지명, 지역 화폐, 학교명, 시설물 등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은 인물과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분명히 떨어집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역을 알리는 방법에 대하여 과하다 할 만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아산 시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음악창작소는 도내 뮤지션을 대상으로 1억 원 상당의 음반 제작 지원 사업 IM업 뮤지션을 추진합니다. 1차 포트폴리오와 2차 라이브 평가를 거쳐 총 5개 팀을 선정할 예정으로 음반 제작과 발매, 유통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며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는 충남음악창작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오는 22일 낮 2시부터 온라인을 통한 세종교육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청이 올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과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세종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 청중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감의 주요 정책 소개에 이어 댓글이나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올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33개 학교에 488명의 보조 인력을 지원합니다. 각급 학교에 투입되는 보조 인력은 1학기 동안 학생 간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급식 지도 등 교내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보조 인력은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방과 후 강사나 퇴직 교원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기부에 동참하고 싶어도 복잡한 절차나 금액의 부담을 느껴 꺼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역 화폐인 천안사랑 카드를 활용해 단돈 1,000원부터 손쉽게 기부에 참여하는 방법을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필리핀 이주 여성 마리아 씨.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슬하에 12살, 10살, 4살짜리 3남매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상황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어린 자녀들 때문에 직접 간병을 하기도,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퇴직금으로 받은 돈도 병원비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조금 많이 어려워요. 간병인도 저기 하루 11만 원 이렇게 되는. 애들 3명 키우는데 나는 많이 어려웠어요. 이런 마리아 씨 가정에 신락 같은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천안시와 천안시 복지재단이 마련한 온라인 후원 행복천사 365입니다.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의 충전 금액을 활용해 1,000원 단위부터 손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고 기부금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마리아 씨 가정을 비롯해 총 3건의 기부가 진행 중인데 열흘 만에 350여 명으로부터 총 270여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그 금액이 약 한 2,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제 읍면동, 그다음에 그 사회시설도 우리 말고 또 복지단체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한테 어려운 삶을 발굴해 주시면 또 앞으로는 재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나 지원 사업을 추천받아 더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아, 고마워요. 날씨가 참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진인가 봐요. 다들 대피해요. 빨리 대피해요. 진짜 실감난다. 진짜, 그치? 지진, 영화처럼 멈추기보다
신속하게 행동하세요.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겼다가 계단을 통해 야외 공터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진 행동 요령을 기억하고 행동하세요. 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도 잊지 마세요. 웃고 울고 분노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TV를 보는 모습은 다양해도 우리는 모두 시청자입니다. 지우의 손을 따스히 잡습니다. 일부의 특별함이 아닌 모두의 다양함으로 동등한 시청자의 세상, 장애인 방송 서비스가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충청권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오는 26일부터 요양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충청권 의료진들이 접종을 받게 될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 냉동고를 비롯해 접종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에서도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접종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있는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만 3천여 명에게 우선 접종됩니다. 접종은 요양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보건소 및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행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추가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접종 일정이 결정됩니다. 천안 실내 배드민턴장에 마련된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선 다음 달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북 지역의 의료기관 종사자 8천여 명과 코로나19 대응요원 2천여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센터는 접종구역과 예진구역, 접종관찰구역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초저온 냉동고를 비롯해 예방접종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곳에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며 4명의 예진의사가 근무해 하루 최대 600명의 접종이 가능합니다.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접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군의관께서 2분이 파견됐고 순천향병원에서 2분이 확보함으로써 의료진 문제는 100% 확보됐다. 센터 운영을 맡은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오는 24일 모의 훈련을 통해 최종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 컴퓨터와 같은 장비들은 모두 구비된 상태이고 24일경에 저희가 백신 접종 모의훈련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해서 모의훈련을 통해서 모자란 부분을 좀 보충을 하고 질병청과 이제 협의를 해서 그 화이자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백신 접종 일자는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한편 충남은 올 1분기 내로 4만 6천여 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시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다음 달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열린 시장실을 운영합니다. 천안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박 시장을 직접 만나 건의사항이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논의된 안건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상에 공개할 예정이며 참여자의 후기 작성도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교육부로부터 직업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직업교육혁신지구는 지역별 전략 특화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계교와 직업기업, 지역대학이 협력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입니다. 전국에서 5곳이 지정됐으며 충청권에선 천안이 유일합니다. 앞으로 천안 6개, 아산 1개 직업계교를 대상으로 연간 8억 원 이상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축산물 위생점검과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합니다.
단속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며 식육 포장 처리업과 식육 판매업, 정육식당이 대상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위변조와 원산지 표시, 식육 매입 매출 서류 등입니다. 천안시 도서관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자책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독형 전자책은 기존 소장형 전자책과 달리 5만여 종의 도서를 대출 인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도서관 회원증 소지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와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앱을 통해 1인당 월 최대 5권을 14일 동안 대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과 같은 비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등교 중지 조치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세종시 관내 학교의 학사 운영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김우순 기자가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입니다.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가 3월 새학기 시작까지 이어지면 학생들의 등교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시차 등교 등을 통해 전체 등교할 수 있습니다. 초등 1, 2학년을 제외하곤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하도록 한 교육부 지침보단 다소 완화된 것으로 최대한 많은 학생이 등교할 수 있도록 한 세종시 교육청 방침에 따른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학교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최대 등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등교 수업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최대 등교를 원칙으로 거리두기 1단계에선 모든 학교가 등교하도록 하고 2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모두 교육부 지침보단 완화된 것으로 세종시 전체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아래고 지난해 학교 내 전파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론입니다. 또 원격 수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집도 제외 대상 역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까진 돌봄이나 특수학교 학생 등에 대해서만 밀집도 기준의 예외를 적용했다면 올해부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도 거리두기 2단계까진 밀집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유치원은 2.5단계까지도 43개 모든 단설 유치원이 전체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이러한 등교 확대 원칙은 학교 내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감염원에 접촉하지 않도록 소독을 그야말로 일상화할 방침입니다. 학교 시설은 전문 업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주출입구나 화장실, 상담실 같은 학기 중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소독을 하는 한편 세종시에선 지금까지 학생과 교직원에게서 3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모두 학교 밖 감염이었고 학교에서의 추가 확산은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가정방문 산후조리를 이용하는 산모들이 안심하고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 관내 21개 기관에서 일하는 121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앞서 산후조리원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검사 대상 전원 음성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올해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을 포함한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점과 상간의 소상공인 등 53곳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거용, 경장용, 공공기관 등의 경우 이번 임대료 경감에서 제외됩니다. 세종시가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에 시는 코로나 관련 건설공사 현장 전수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6일까지 관내 대형 민간 공사 현장 40곳과 공공공사 현장 11곳 등 51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현장 점검에서는 휴게 공간과 회의장, 하청업체 등 방역 취약 부분을 중점 점검하며 미흡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확인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한편 세종시는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공사 현장을 일시 폐쇄하고 구상권 청구 등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정식 개관한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다음 달부터 첫 대면 교육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시청자 미디어재단은 3월 상설 미디어 교육 강좌와 시설 활용 교육에 대한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설 강좌는 프리미어 프로와 친해지기, 영상 제작 첫걸음, 방송 스피치 등 모두 4개 과정입니다. 수강 정원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소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며 모든 교육은 무료에 따른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이달 말 정년 퇴임을 앞둔 현직 교장이 천안에서 7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퇴임 이후 전업 작가로서의 삶이 더 기대된다는 최모영 교장을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캔버스 위에 스티로폼과 모래 등을 섞어 만든 작품입니다. 형형색색의 1000조각을 이은 조각보를 연상케 합니다. 42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 천안 직산초등학교 최모용 교장의 개인전, 순간 그리고 지금입니다. 제각각의 모양들이 어우러져 한 형태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조각보처럼 일상의 순간이 모여서 지금이라는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첫 번째 전시를 시작으로 이번이 벌써 7번째 개인전입니다. 학교와 작업실을 오가며 틈틈이 만든 작품 약 60점이 걸려 있습니다. 가족여행에서 만난 피라미드처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최모용 교장. 그래서 그의 가방엔 언제든 꺼내서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노트가 담겨 있습니다. 최 교장은 미술 교육을 전공해 젊은 시절부터 작가를 꿈꿔온 만큼 정년 퇴임의 서운함보다 전업 작가로서의 제2의 인생이 더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더 넓은 작품 세계를 펼쳐볼 생각입니다. 현직에서의 마지막, 아니 전업 작가로서의 새 출발을 알리게 된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아산 북부권인 둔포면에 국립체육센터가 건립됩니다. 배방탕정 일원에도 체육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권역별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배방 스포츠센터입니다. 탁구와 배드민턴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비롯해 체력 단련장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길이 25m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이 설치돼 방축동이나 배미동까지 가지 않아도 수영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배방 스포츠센터를 시작으로 아산 지역 내 체육센터가 속속 확충됩니다. 먼저 둔포면에는 길이 25m 규모의 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됩니다. 다목적 체육관을 겸비하며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입니다. 배방읍 장제리 일원에도 체육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현재 부지 선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센터로 늦어도 오는 2025년쯤에는 준공될 전망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가까운 거리에 걸어서 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쪽으로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 여기에 오는 2023년까지 방축동에 반다비 체육관이 준공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영인중학교, 2023년에는 남창초에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이 줄줄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22일부터 수소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규모는 30대며 대당 3,450만 원을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총 물량의 10%는 장애인과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하며 하반기에 39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신청자는 수소 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제조 수입사는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산시 온양 1, 2, 3, 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맹의석 의원이 제언한 신정호 이순신 동상 이전 필요성에 대해 들어보시죠. 본 의원은 근본 발언을 통해 아산시를 대표하는 조형물에 대하여 특히 인물의 동상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발언의 제목과 같이 이순신 장군 동상은 어디에 있나요라고 대한민국 국민과 아산 시민에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광화문 앞 세종로 대로에 있다고 대부분 답하실 겁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토대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 설치 장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은 광화문 광장, 여수는 자산공원, 통영은 이순신 공원 내, 부산은 용두산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명과 같이 설치 장소는 다수의 시민과 외부의 방문객이 많이 통과하는 자리에 위치하여 해당 도시와의 관련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산을 알리는 충무공 이순신 동상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신정호 관광지 구석에 위치해 있습니다. 설치 당시 적정의 장소로 결정되었겠지만 현 시점으로 봐서는 상기와 같이 거론된 다른 도시의 장소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온양운 전역 광장이나 관광호텔 사거리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엉뚱한 이야기가 아닐지 모르겠으나 신정호에 위치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지금이라도 해당 장소로 이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접 도시인 천안의 설치 사례로는 남파 오거리에 이동영 선생, 충무병원 사거리에 유관순 열사의 동상을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볼 수 있도록 하여 천안의 대표적인 조형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지역에는 공주의 무령왕, 보령의 김광지 지사, 부여 논산의 각각 계백장군, 홍성의 김저진 장군 등의 동상이 시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장소의 예를 들며 설명해 드렸습니다. 현재의 설치 장소보다는 외부의 방문객들이 아산시를 방문 시 이 지역에는 이런 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도시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찾을 수 있는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 과정 중에 확인한 바로는 세종로의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이번 세종대로 공사 시 옆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제안합니다. 신정호의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온양온천역 앞 또는 관광호텔 로타리로 옮기는 것을 시민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지역의 인물을 지명, 지역 화폐, 학교명, 시설물 등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은 인물과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분명히 떨어집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역을 알리는 방법에 대하여 과하다 할 만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아산 시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음악창작소는 도내 뮤지션을 대상으로 1억 원 상당의 음반 제작 지원 사업 I am a 뮤지션을 추진합니다. 1차 포트폴리오와 2차 라이브 평가를 거쳐 총 5개 팀을 선정할 예정으로 음반 제작과 발매, 유통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며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는 충남음악창작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오는 22일 낮 2시부터 온라인을 통한 세종교육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청이 올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과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세종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 청중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감의 주요 정책 소개에 이어 댓글이나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올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33개 학교에 488명의 보조 인력을 지원합니다. 각급 학교에 투입되는 보조 인력은 1학기 동안 학생 간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급식 지도 등 교내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보조 인력은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방과 후 강사나 퇴직 교원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기부에 동참하고 싶어도 복잡한 절차나 금액의 부담을 느껴 꺼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역 화폐인 천안사랑 카드를 활용해 단돈 1,000원부터 손쉽게 기부에 참여하는 방법을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필리핀 이주 여성 마리아 씨.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슬하에 12살, 10살, 4살짜리 3남매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상황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어린 자녀들 때문에 직접 간병을 하기도,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퇴직금으로 받은 돈도 병원비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조금 많이 어려워요. 간병인도 저기 하루 11만 원 이렇게 되는. 애들 3명 키우는데 나는 많이 어려웠어요. 이런 마리아 씨 가정에 신락 같은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천안시와 천안시 복지재단이 마련한 온라인 후원 행복천사 365입니다. 지역 화폐인 천안사랑카드의 충전 금액을 활용해 1,000원 단위부터 손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고 기부금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마리아 씨 가정을 비롯해 총 3건의 기부가 진행 중인데 열흘 만에 350여 명으로부터 총 270여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그 금액이 약 한 2,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제 읍면동, 그다음에 그 사회시설도 우리 말고 또 복지 단체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한테 어려운 삶을 발견해 주시면
또 앞으로는 재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나 지원 사업을 추천받아 더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화입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